여러분, 혹시 저녁마다 술 한 잔 없이는 잠들지 못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빈속에 소주부터 들이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무겁고 속이 쓰려서 약부터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 권용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음주 습관, 그 속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소주 한 병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두세 잔만 마셔도 다음 날이 너무 힘듭니다. 또는 술을 끊으라고 하시는데 저녁에 술 한 잔 없으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간이 이미 과부하 상태이고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으며 뇌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몸속에 훨씬 오래 남아서 독성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던 유 사장님은 식당 재료 도매상 일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늘 바쁘게 뛰어다니셨지만 저녁만 되면 혼자 앉아 주문을 받으며 술을 즐기셨습니다. 특히 막걸리를 몸에 좋은 술이라고 믿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고 늘 하시던 말씀이 세상에서 술이 제일 맛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간 매일 술을 마신 결과 간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분들 말씀에 따르면 술을 즐길 때는 늘 행복해 보였지만 마지막은 참 힘들고 안타까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술 자체가 아니라 매일 마시는 습관이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동시에 독성 물질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술을 마시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간세포는 지치고 염증이 생기고 지방간으로 이어지며 심하면 간경화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건 공복에 술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친구분들과 만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맥주나 소주부터 들이킨 날 말이에요. 그때는 술이 빨리 돌고 기분이 금세 좋아지는 것 같지만 잠시뿐이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속은 불편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머리가 찌끈거려서 하루 종일 힘들었던 적 없으셨나요?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술이 위에 머물지 않고 곧장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평소보다 두세 배는 빠르게 퍼지게 되죠. 간은 갑작스럽게 몰려든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리고 위벽은 상처를 입어 속쓰림과 구토, 어지럼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작은 폭풍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솔직히 와닿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걸요. 친구와의 만남,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벗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한 분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 몇 가지만 지켰을 뿐인데 불과 3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술을 즐기셔도 다음날 힘들지 않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산책을 하고 손주와 놀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단순한 원칙만 지키신다면 술을 즐기면서도 간,
심장, 뇌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몸속에서 어떤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해 뇌 건강까지 해치는 위험한 악순환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소주 한 병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두세 잔만 마셔도 다음 날이 너무 힘듭니다.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간 기능의 저하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공장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양이 줄어들고 간세포 자체도 천천히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알코올이 몸속에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보유 능력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몸속 수분 비율이 60% 이상이지만 70대가 되면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술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수분을 빼앗아가는데 몸속에 수분이 적으면 탈수가 훨씬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통, 갈증, 피로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양소 흡수력의 저하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비타민, B와 칼륨 같은 영양소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해진 영양소를 빠르게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근육 경련, 피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 같은 양을 마셔도 몸은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 혈압약, 수면제 같은 약들은 알코올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환자 한 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저녁마다 소주 두세 잔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술이 혈압약의 효과를 증폭시켜서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몸이 달라진 만큼 마시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술을 마시는 중에 어떤 습관을 지켰느냐, 그리고 술 마신 후에 어떻게 회복했느냐. 이 세 가지가 다음날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술을 마시기 전, 중,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은 술을 즐기면서도 간과 심장,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술잔을 들기 전에 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준비 없이 마시는 술은 우리 몸을 불시에 덮치는 불청객 같아서 간이 당황하고 위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단순히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술을 마시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속을 채워주는 겁니다.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하나, 치즈 한 장, 우유 한 컵이나 요거트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간단한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하고 술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치즈나 우유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술이 주는 자극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술만 마시면 속이 쓰리고 다음날 힘들어서 늘 약에 의지하곤 했는데요. 제가 술 드시기 전에 치즈 한 장만이라도 꼭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는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볍고 속도 덜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지켜주는 힘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두는 겁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수분을 사용합니다. 물을 챙기지 않고 술만 마시면 몸은 빠르게 탈수에 빠지고 두통, 갈증, 피로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전 미리 물을 마셔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아요.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술은 준비만 잘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술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술을 마실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속도입니다. 술은 빨리 마실수록 간이 따라가지 못하고 남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을 타고 퍼져 온몸을 괴롭힙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찌끈거리는 경험 아마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한 잔에 최소 30분 정도 여유를 두면 간이 숨을 고르고 알코올을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혼자만 느리게 마실 수 있나? 하는 걱정 말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술을 조금 빨리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물을 곁들이는 겁니다. 술 한 잔을 마셨다면 그 다음엔 꼭 물 한 잔을 더 하세요. 그러면 술이 우리 몸속에서 희석되고 알코올이 퍼지는 속도도 훨씬 느려집니다. 마치 뜨거운 국물에 물을 조금 부어 식히듯 물이 술의 독성을 완화해주는 것이죠. 이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숙취가 줄어들고 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 안주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술만 들이키면 우리 몸은 금방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치즈나 땅콩, 삼겹살처럼 적당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벽이 보호되고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술자리를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 술을 마시기 전부터 오늘 마실 양을 정해두는 겁니다. 소주 반 병까지만, 맥주 2캔까지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술잔을 늘 조금씩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잔이 비어 있으면 주변에서 채워넣지만 잔에 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만큼 권유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은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물을 곁들이고 안주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습관까지 더하면 술자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몸은 훨씬 편안해지지만 사실 진짜 변화는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술잔을 내려놓은 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내일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아무리 지혜롭게 마신다고 해도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협이 없는 절대 금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술과 수면제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술은 뇌를 눌러서 졸음을 부르고 수면제도 같은 작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 뇌가 너무 눌려서 숨쉬는 힘마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제와 술을 동시에 복용하다가 밤새 호흡이 불안정해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고 술과 약을 같이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술과 담배입니다.
술이 몸속을 열어두면 담배 속 독성 물질이 훨씬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담배를 같이 하는 습관은 구강암이나 식도암 같은 암 위험을 몇 배나 높여버립니다. 흔히들 술에 담배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해로움을 키우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술과 무리한 운동도 절대 금물입니다. 술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낙상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기 쉬운데 한번 골절되면 몇 달 동안 거동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 술과 진통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술로 인한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전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나 간 손상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숙취는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영양, 휴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술만 마시면 늘 진통제를 복용하곤 했습니다. 결국 위장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원인은 술과 약의 조합이었습니다. 이후 회복 루틴을 실천하면서 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지금은 술을 드신 다음 날에도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달라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매일 술을 마시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간세포는 지치고 염증이 생기고 지방간으로 이어지며 심하면 간경화까지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술을 쉬어야 간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에도 휴식일이 필요하듯 간에도 쉬는 날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이틀 이상은 쉬어라. 그래야 몸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술은 결국 건강 문제를 넘어서 가족과 삶에도 깊은 파급 효과를 줍니다. 반복되는 음주는 기억력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높이고 성격 변화를 불러 가족과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요. 실제로 술 때문에 대화가 줄고 관계가 멀어져 고립감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술은 결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술은 지혜롭게 마실 수 있지만 수면제와 감기약, 흡연, 무리한 운동,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정도의 과음만큼은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자리는 끝났지만 술의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며 갈증 때문에 물을 찾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은 알코올이 여전히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5가지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술은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가기 때문에 전날 부족해진 수분을 가장 먼저 채워주어야 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나 레몬을 띄운 물은 간 해독을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물 한 컵이 단순해 보이지만 두통과 갈증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 바나나와 계란을 챙기는 겁니다. 술은 칼륨과 비타민 B를 많이 소모시키는데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붓기를 줄여주고 근육 경련을 예방해줍니다. 계란 속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전해질을 보충하는 겁니다. 술은 단순히 수분만 빼앗는 게 아니라 몸속 전해질 균형까지 무너뜨려요. 이럴 때 이온 음료나 미역국,
된장국 같은 따뜻한 국물을 섭취하면 부족해진 나트륨과 칼륨을 채워주어 몸을 안정시키고 두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장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넷째, 몸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술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가볍게 걸으면서 땀을 조금 흘리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머리가 맑아지지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깨우는 데는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물 한 컵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간이 계속 알코올을 해독하기 때문에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자면 밤새 탈수가 진행되어 아침에 머리가 찌끈거리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물 한 컵을 챙기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바로 눕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 마신 후 피곤해서 바로 눕고 싶어도 최소한 30분은 몸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알코올이 빨리 분해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치질도 꼭 필요합니다. 술 마신 뒤 입안 세균은 평소보다 몇 배나 늘어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입냄새와 잇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이 회복 습관만 지켜도 다음날의 몸 상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단순해 보여도 꾸준히 실천하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박영호 어르신은 평생 술을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늘 술잔이 있었고 하루라도 술을 건너뛰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술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어르신께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공복에 술을 피하고 반드시 물과 함께 마시고 주량을 정해두는 단순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시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지만 놀라운 건 단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술이 나를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술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소. 덕분에 아침마다 손주와 함께 산책도 하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김선희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저녁마다 와인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쉽게 붓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술을 쉬는 날을 정하고 술을 마신 다음 날은 회복 루틴을 꼭 지키도록 조언드렸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어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시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건강 수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활력과 가족과의 관계까지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결국 술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대하되 거리를 지켜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두지 마시고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이틀 이상은 쉬어주는 것. 이건 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 땐 반드시 물잔도 함께 두고
공복 상태는 절대 피하는 것. 이건 내 위와 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즐기기보다 술자리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대화와 음식을 곁들여 보세요. 그렇게 하면 술은 적이 아니라 삶의 조미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나니 술보다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처럼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평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술은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건강한 선택 하나가 배우자의 미소로, 자녀의 안심으로, 손주의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술을 지혜롭게 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몸을 더 가볍게 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 길고 활력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술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은 끊어야만 답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다스릴 때 건강과 행복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함께 걸어가며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길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